제일 많이 발각되는 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 안 쓰는 앱, 나는 모르는 앱이 들어있을 때 의심하시고요. 그런 걸로도 많이 잡으시는데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나 전화 아니면 자동 녹음돼 있는 녹음 내용으로 많이 잡으세요. 나도 모르게 자동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몰래 들어보시는 거죠. 불륜이 발각되는 최신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불륜이 발각되는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 제일 많이 발각되는, 이거 알려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던데, 외도를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거 외도하는 사람들이 배운다고. 근데 어쨌거나 제일 많이 발각되는 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 안 쓰는 앱, 나는 모르는 앱이 들어있을 때 의심하시고요. 그런 걸로도 많이 잡으시는데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나 전화 아니면 자동 녹음돼 있는 녹음 내용으로 많이 잡으세요. 나도 모르게 자동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아내분들이 몰래 아니면 남편분들이 몰래 아내 폰을 자동 녹음으로 설정을 바꿔놔요. 네. 그럼 나는 밝힌 걸 모르니까 전화 받을 때 이걸 보면서 이렇게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잖아요. 녹음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몰래 들어보시는 거죠. 주머니를 뒤졌는데 발기부전제가 나오는 거죠. 먹다 남은 거. 그냥 새 거가 나오는 게 아니야. 먹다 남은 게 반쪽이 나와요. 빨래하다 주머니 넣었는데 콘돔 껍질이 나온다거나, 응? 또는 차를 뒤졌는데 그런 관계 토이들이 나온다거나, 지속제, 발기부전제 말고 오래 유지하는 그런 스프레이, 이런 것들을 차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차에 왜 갖고 다녀요? 집에서 나랑 하는데. 그죠? 이래서 잡는 경우가 많아요. 블랙박스, PC에 연결돼 있는 톡, 그걸 끄지 않아서 구글 로드맵, 내비에 갔다 온 장소 찍혀 있는 거, 어디 호텔, 뭐 어디 식당, 나랑 갔던데 또 갔어, 뭐 이런 것들. 어? 또는 그 여자의 상간녀의 인스타에 내 남편의 옷, 내 남편의 신발, 내 남편의 차, 이런 것들이 올라 있는 걸로 알게 됩니다. 충격이 어마어마하죠. 그걸 볼 때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순간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멘탈이 나가시면 안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 잠깐 심호흡을 고르시고, 이걸 명확히 더 증거를 잡기 위해 누군지 특정하기 위해서 일단 참으셔야 돼요. 증거를 더 확실하게 한 5개 이상의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적어도 3개 이상의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일단은 입을 다무시고 포커페이스를 확실하게 하시고, 어떻게 할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같은 친구들한테 받아봤자 답이 거기서 거기예요. 똑같은 사람끼리 똑같은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보다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고, 일단 포커페이스에서 그 증거들을 조금 더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가장 좋고요. 분노를 드러내시면 안 돼요. 일단. 왜냐면 어설픈 증거 가지고 들이대봤자 의처증, 의부증, 망상장애, 편집증 환자 되는 게 순식간이거든요. 네. 모두 다 잡았대요. 호텔 들어갔다 나왔는데 너 바람 폈잖아. 그럼 아니야, 회의하고 나왔어 하는 경우 많고요. 나 성관계 하기 싫다고 얘기하러 들어갔다 온 거야 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실제 사례 중에. 여자분이 외도를 했는데 거기 왜 갔었냐고 남자분이 화를 내니까 그 남자랑 성관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러 들어가서 3시간 있다 나왔다 그래서 3시간 동안 그 얘기 하느라고.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건 남편이 그 이야기를 믿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런 정도로 잡아떼기 때문에요. 증거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너무 지나친 분노를 드러내거나 알고 있다는 거를 티를 내지 않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바람난 당사자들이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람난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가해 배우자들이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저쪽하고는 진짜 그냥 성관계만을 위해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엔조이예요. 진짜 인조이여가지고 그냥 만났는데 가정에서 얻는 안락감과 안정적인 사회적인 대외적인 이미지는 유지하고 싶어서, 내 아이들은 엄마 밑에서 아빠 밑에서 키우고 싶은 욕심, 자기가 누릴 건 누리면서 즐길 건 즐기면서, 그 이유가 제일 크고요.
부모님에 대한 어떤 죄송함, 내 부모에 대한 죄송함, 내 부모가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재산 분할이 싫어서, 이혼하면 재산 분할 해줘야 되니까. 20년 지나면 5대 5잖아요. 20년 지나면 5대 5거든요. 기여도에 따라서 6대 4가 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40%는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아내를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서도 있고요. 아내가 그 여자도 좋고 아내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딴 남자한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이혼하면 딴 남자 바로 만날 것 같아서. 양손에 떡을 쥐고 싶은 거죠. 이런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대외적인 내 이미지를 실추하고 싶지 않아서와 재산 분할을 원하지 않아서라고 정리해드리고 싶네요.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자가 바람을 폈는데 바람을 피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거는요. 아이들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큽니다. 내가 경제적인 자력이 없고 제가 늘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남성분들은 와이프보다 뭐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젊거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의 여자들을 만나지만 여성분들은 아내분들은 남편보다 못한 남자를 많이 만나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남편보다 못한 부족한 남자들을 많이 만나요. 시시한 데가 아니고 남편을 시시하게 여길 뿐 여겨진다는 표현을 한 거고요. 괜찮은 남자를 만나지 않고 시간 많은 남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바람피는 상간자들은 여자한테 수시로 톡을 보내고 문자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되게 예쁜 분이 외도를 하셔서 여자분이 근데 바람핀 분이 또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한량 같은 돈도 빌려가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돈을 빌려줘가면서 그 남자를 왜 만났냐라고 얘기했더니 남편분이 이렇게 괜찮은데 라고 얘기했더니 하루 종일 카톡을 자기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돈 뜯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어리석다라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처럼 아내분들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시간 많은 남자한테 가요. 이제 마음을 줘요. 외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혼하고 갔을 때 사실적으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남편이 편안하게 살게 해줬는데 아이들도 데려갈 수도 없어요. 아이들을 볼 길도 없어지죠. 이럴 때 이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성분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도 이혼하기 싫을 때는 대외적인 이미지 또 그거를 또 분할해야 되는 재산 분할에 대한 아까움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 하지 않죠. 바람핀 배우자, 한 번은 용서해줘도 될까요? 바람핀 배우자를 용서해야 되냐 이 말을 직접적으로 딱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왜냐하면 바람핀 배우자를 용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선 본인 자신은 용서해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을 피게 되면 배우자가 나를 탓하기 시작해요. 스스로를 자책하거든요. 내가 잘했어야 됐어. 그래 맞아 나도 너무했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 우선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를 용서하는 데 힘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배우자를 용서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배우자의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두 번째일 것 같고요. 그 이해를 하게 되면 세 번째로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라면 아니 이것이 정말 첫 번째 실수인 게 확실하고 계획적인 게 아니라면 소중한 가정을 버리지 않고 다시 곧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힘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저는 이 세 단계를 걸쳐서 용서해 가고 가정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외도를 한 경우 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회는 국가는 사람 개개인으로 이루어진 어떤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개개인이 건강할 때 국가적인 국력이 커지고 그래야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건데 이 개개인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인간은 내 원래 자랐던 부모하고의 관계, 원 가정에서의 성장 배경을 떼놓고는 어떤 부분도 설명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제가 공부를 한 결과. 그랬을 때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을 때, 건강한 애착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사회가 될 거고 건강한 국가가 될 거고 황당한 사태들이 없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어려움을 겪고 이런 힘든 일들을 겪더라도 잘 재건해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다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결혼 생활이 불행해도 바람난 배우자를 용서해야 할까요? 결혼 생활이 불행한데 가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건 이혼한 가정만도 못합니다. 저는 이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애착관계를 갖고 생활하실 때 아이들이 그걸 보며 내 삶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고 건강한 또 결혼과 아니면 홀로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은 행복하다는 걸 믿고 자랄 수 있겠죠. 그런 환경을 말하는 거지. 난 너무 불행한데 애들 때문에 참는다?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피디님? 그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삶이고요. 내 삶이 너무 불행해요. 내 남편이 날 때려요. 날 무시해요. 정말 사람으로서 상대와 같이 설 수 없는 남자 때문에 아이들을 그 가정에서 키우기 위해서 가정을 유지한다? 이거는 아이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이런 가정을 재건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서로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돼서 행복하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라는 재건의 의미입니다. 불륜을 극복하고 다시 잘 살게 된 부부 케이스가 있을까요? 이제 한 50대 부부가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분이 한 3년간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을 폈습니다. 바람을 펴서 아이는 하나가 있는 집인데 이 아내분이 그걸 나중에 알게 됐고 그 노래방 도우미에게 꽤 많은 몇 억대의 돈이 간 것도 알게 됐어요. 네, 조건 만남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내분이 그걸 처음에는 절대 살 수 없다. 이혼하게 도와달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이혼을 원하시는 바 같지 않았고 그리고 남편분을 만나보니 이분이 충분히 참여하고 있고 고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 관계를 끝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소송도 하고 끝냈고 아이를 위하는 마음도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했는데 그 과정이 한 6개월, 7개월 정도 걸리긴 했는데 아이도 우울증이 왔고요. 부모 때문에. 그래서 세 분을 제가 함께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아내분이 남편의 어린 시절을 깊숙이 있게 분석하는 것을 들어보시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깊게 분석해 보면서 둘이 부딪혔던 그분들이 외도 이전에도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 이전에 사이가 안 좋았던 것들을 이해를 깊게 하게 됨으로써 남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외도를 하는 게 아니라 외도 이전의 관계에서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자기 엄마에게 끌려다니고 그랬었는지에 대한 걸 이해를 하게 되고 본인도 얼마나 본인의 삶에 대해서 고생하고 컸는지에 대해서 남편이 이해해 주는 바를 듣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7개월 만에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셔 갖고요. 자녀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사이가 좋은 적이 없었대요, 부모님들이. 이제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대요. 낯간지러워서. 그래서 오셔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나 알아. 이러면서 두 분이 가셨어요. 6, 7개월 전에 서로 절대 못 살겠다고 했던 분이 그래서 자녀분이 저한테 선생님 낯간지러워서 둘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불륜 사실에 자식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받는 충격은요. 어떠냐면은 저 외도가 나로 인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좀만 잘했어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이 남편이 바람펴서 충격을 더 입고 있다는 엄마의 충격보다 쇼크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빠는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고 엄마는 고통스러워서 또 나를 외면한다고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그 누구한테도 탓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빠나 외도한 엄마한테는 탓을 해봤자 그걸 귀 기울이지 않고 피해를 입고 있는 엄마나 아빠는 내 고통을 들어줄 여유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고립되고 외롭고 충격에 휩싸여서 청소년 우울증, 소아 우울증, 아동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쇼크는 말틱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아이가 우울증이 심각하게 오기도 하고 또는 불안장애, ADHD까지 전체적으로 그 불안장애를 통해서 많은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피디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의 효능감을 보이고 싶어 해요. 내가 뭔가 역할을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들이 들어요. 피디님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친구가 어떤 힘든 얘기를 하면 야 그거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라고 말하고 싶죠. 그게 내 효능감을 발휘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말대로 하나요? 잘 안 하죠. 잘 안 하거나 듣는 친구가 있으면 되게 고맙잖아요. 내 조언을 들어주면. 근데 아이들도 그 효능감을 부모한테는 굉장히 발휘하고 싶고 그게 된다고 생각할 때 아이의 자존감이 자라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바라는 아빠나 엄마나 아이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은 좌절되고 영혼까지 살해당한 느낌인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 아이 말을 귀 기울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지고 나로 인해 이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점차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외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가볍게 엔조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거 엔조이가 아닙니다. 이건 엔조이가 아니라 악마가 시간이 없을 때 보내는 하나의 상황극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불행한 가정을 이어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행복하게 가정을 복원시켜드리고 재건해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사람이지 불행한데도 그 가정을 부여잡고 가시라는 그런 의미의 상담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본인들에게도 소중하고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 본인들의 니즈로 얻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공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또는 내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행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쉽게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신사임당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